대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당 내부에선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에선 이미 후보 등록 준비가 마쳤다면서 단일화에 선을 그었는데요.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계속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또 가능성은 있는 건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1997년도에 55.7% 가장 높았고 이번 어제 TV토론이 39%로 두 번째로 높았다는 것은 이번 최근 대선이 한 20년 사이 가장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정혜원 여러분, 어제 대선 후보 토론 잘 보셨나요? 토론은 모름지기 모여서 치킨을 뜯으면서 봐야지 제맛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집에 틀어박혀서 운영진들과 카톡 대화를 하면서 봤습니다. 토론 시청률이 높으면 박빙 승부가 된다는 주장, 실제로요. 승패가 뚜렷했던 2007년과 2017년에는 이렇게 20%대로 시청률이 낮았는데 어제는 거의 40%에 육박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혹은 중도층이 그만큼 많이 토론을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3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배우자 리스크와 단일화, 또 거침없는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가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상황실은 상황실 줌인으로 꾸며봤습니다. 박빙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화 이슈에 줌인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황실 주민이 주목한 인물은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단일화 논의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은 안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한마디로 단일화 효과가 없다,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남아있는 것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저희가 합쳐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실 이재명 후보와 더 성향에 가까운 표들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말 1등과 3등이 왜 단일화하느냐. 마지노선은 40일인데 벌써 시간이 지났다. 심지어 단일화하자는 안철수 후보가 싫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첫째는 지지율 때문입니다. 사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상승세를 멈춘 상황이죠. 오늘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헤럴드경제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6.9%대로 한 자릿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0.0%,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5.7%인데요.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크로스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린 한길 리서치 조사 역시 두 후보 모두 이렇게 오차범위 내였지만 오늘 조사와는 반대로 이렇게 크로스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1, 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눈에 띄게 지지율을 벌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 단일화 이슈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그것도 지도부 내에서 단일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고 결국 결정은 후보의 몫이라는 겁니다. 단일화 카드는 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타이밍을 가지고 이제 후보가 결단을 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이준석 대표 얘기 가지고 그 전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단일화는 이준석 대표의 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입으로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인데요.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고리로 대선을 치르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단일화 근거로 들었는데요.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처한 쪽은 국민의힘인데 끊임없이 반성하고 쇄신책을 내놓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단일화 접촉을 원하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말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들이 안철수 후보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저희와 접촉을 했으면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다만 이태규 의원은 2주 뒤로 예정된 후보 등록, 당연히 서류까지 다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단일화 지금 협상을 당장 시작하더라도 토론부터 여론조사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아직 협상 문턱은커녕 마당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이슈가 죽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민주당에서 군부를 떼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후보를 데려오기는 힘들지만 뺏겨서도 안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정파와 소속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와 함께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단일화에 걸음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겠죠. 예, 안철수 후보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안철수 후보께서 제기하신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그 메시지를 이재명 후보가 수용해서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정대철 전 상임고문도 안 후보와의 공동정부론을 내놨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뿐 아니라 이재명과 안철수도 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1997년 대선 때 BJP 연합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선거 시기에 연합을 하고 집권 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를 맡는 모델인데 있을 만한 얘기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정 전 상임고문은 민주당 역사의 산 증인이죠. 다만 2016년에는 탈당해서 안 후보와 함께 국민의당에 이렇게 몸을 담았었습니다. 단일화의 연결고리가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을까요? 하지만 정 전 고문은 안 후보를 향해서 쓴소리도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데 새 정치의 내용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다.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중대 결정을 하면서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사람을 제대로 대할 줄 모르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혼자 다 결정해버린다. 참 기가 막히더라.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후보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안 후보의 선택은 일단 완주입니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이 썸을 타는 게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더 높이는 일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3지대인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했는데 다시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꾸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야 후보들의 배우자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는 이때에 모범 가족을 꾸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질 듯한데요. 최근 여야 후보들은 앞다투어서 공약을 짧게 설명하는 쇼츠를 내놓고 있는데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를 홍보하는 쇼츠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인으로서 그 제일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과 사 구별. 공과 사 구별. 대통령이 되셨을 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장은 최소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최근 진행되는 단일화 논의에는 안철수 후보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일종의 단일화 2부 리그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와 토론도 했었죠. 정책 토론 중심의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하기 때문에 상호 간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개인적으로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성남시에서 산 경험이 같아요. 저는 그러셨어요? 네, 저는 71년도에 71년요? 네, 그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철거돼서 가서 천막살이를 했고요. 이 후보는 75년도인가 6년도에 성남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성남은 가장 빈민촌이었거든요. 그런 네, 다만 민주당과의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해보니 부동산 정책과 공공 일자리 창출, 개헌 등의 이슈에서 총론은 비슷하지만 강론은 다르더라라고 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후보와 김 후보 서로 호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듯한데요. 국민의힘과도 또 다른 단일화 파트너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조 후보는 국민의힘에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본인이 들어보니 설 민심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두 후보의 부인에 대한 불쾌감이 상당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우호적이라면 조원진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적대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는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인데 사실 조 후보의 시선 윤 후보보다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향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선 전에 박 씨가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인데 이 단일화 상대인 윤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은 자유를 모른다. 이건 개똥 같은 소리잖아. 솔직한 말로. 무슨 그런 말을 국민들의 대부분은요. 나는 가난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오늘 상황실 줌인에서는 여야를 둘러싼 단일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일화가 실제 가능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요. 막판까지 변수로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D-33 박빙 승부의 단일화 변수될까?